구독, 좋아요. 자, 이제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의 연합작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부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여론조사 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서치뷰 여론조사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리서치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에 관한 선고가 있는 날짜도 조사 대상이 됐네요. 조사 일자 포함이 됐네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선 후보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의힘 제3자 단일 후보, 국민의힘과 제3자 있는 그 후보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47% 나왔고요. 민주당 후보 43% 나왔습니다. 좀 뒤집힌 상황이 지금 5월 1일 이후에 조사된 결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민주당 39, 국민의힘 38, 조국당 4, 개혁신당 3, 새미래민주당 3, 진보당 1.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예 뭐 1%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고, 새미래민주당이 또 3%, 이전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 게 좀 약간 약진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국당이 보통 한 6 내지 이 정도 전후했었는데 그 한 4로 줄었고, 앞서 이제 후보 양자 대결 문제하고 정당 지지도 문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박평론가님,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저기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47% 띠를 보고 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편에 국민의힘 제3지대 단일 후보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김문수, 한덕수, 그리고 이준석입니다. 네네. 그 세 사람이 합쳐지면 47%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지금 특정 후보 한 사람의 지지율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들어가야 47%가 됩니다. 이런 걸 잘 아셔서 저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저게 특정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저 안에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새미래민주당 방금 허앵커가 3% 나왔다 그랬잖아요. 창당일에 가장 높습니다. 창당일에 제일 높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게 뭐냐면은 1%대였거나 어떨 때는 맥박이 안 잡혀요. 그랬는데 그랬죠. 3%가 나왔다는 이유는 이낙연 후보가 이 뜻이 맞으면 거기 제3지대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 돼요. 그 3이 뿅 하고 오면 뭐가 됩니까? 50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 용광로를 만드는데 네. 은연중에 그런 말이 나왔네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 50%의 꿈의 숫자, 예. 적어도 47%의 꿈의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플러스 이낙연, 그러면 50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 리서치뷰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분석해서 말씀드립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47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먼저 이재명과 대등한 수위, 그러니까 오차범위 이내, 지금 이준석이 한 6, 7% 나오잖아요. 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빼고 보면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가 한 41, 2까지는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해볼 만한 수준까지 왔다. 저 여론조사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강 변호사님은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은 박상규 평론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저 여론조사의 기간이 날짜를 주목을 해야 돼요. 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5월 1일이 있어요. 예. 5월 1일 그 이재명 선고가 오후 3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의 반은 아마 이재명 선고 직전이고 반은 이재명 선고 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선고 후에 있었던 5월 2일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아마 민주당이 소폭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선명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뭉쳐야 된다 라고 저도 박상규 평론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우리 김문수 후보자와
또 한덕수 후보자 또 뭐 이준석도 포함하고 또 한동훈도 다 끌어안고 이렇게 가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연합작전을 이야기를 해주네요. 저 지표가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 자, 김문수 후보 먼저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거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그냥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정당의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후보가 된 후에 지금 빠르게 조직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후보 선출된 이후에 직후에 발언 영상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한 영상만 우선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 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 김문수 후보의 경선 결과 직후 승리 직후의 발언 영상을 봤는데요. 일단 후보가 된 이후에 지금 조직을 빠르게 정비를 하고 있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판도 지금 짜고 있는데요. 자, 그제는 당무 우선권을 쥔 김문수 후보가 당에 이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선대위대의 그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도 알려졌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과 당무 전반에 대해서 강하게 지휘를 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이제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네. 신동욱 대변인이 당내에 국민의힘 안에 단일화 실무 추진 기구를 띄웠다 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아까 저 연설 직후에 전화를 한덕수 전 대행이 하셨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 그것도 김문수 후보가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축하받고 빨리 만납시다 이랬는데 어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오늘 만난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만나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무적인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런 여론조사, 방금 리서치뷰 여론조사 말고 지금 이게 만약 평일이었으면요. 오늘 평일 일요일이면 당장 나왔어요. 몇 개. 네. 그래서 자 여론조사 봐야 됩니다. 그럼 누구로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에 맞서서 확실한 경쟁력이 나타날 것인가. 지금 시간이 7일, 11일 이 두 가지의 마지노선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7일 날 하면 선거 홍보물 만들고 하는데 가장 좋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일이면 당장 뭐 이틀도 채 안 남았잖아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대행 측에서는 9일까지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11일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네. 11일까지가 무슨 날이냐. 말 그대로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이에요. 네. 그날 오후 5시 전에 끝내지 않으면 그 뒤부터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어제 그런 말씀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시간은 문수편, 여론은 덕수편. 여기에 반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지금 갖고 이 선대 본부도 꾸렸고 네. 그런데 한동훈 전 후보에게 아마 연락하지 않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발표하신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논란은 있던데 한동훈 전 후보도 빨리 마음을 털고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빨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은 덕수편이라는 얘기는 왜 나오느냐. 지금까지 그 5월
5월 3일 전당대회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때까지 경쟁력이 두 분이 서로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고 지금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반영을 한 그 여론조사를 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론은 뭐 덕수편 아니겠느냐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국지예요. 동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때 조조, 유비, 손권 다 모여서 삼국지 읽은 분들 다 알잖아요. 예. 이른바 5로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그 5로 연합군이 빨리 모여야죠. 그러려면 누가 대장을 하고 누가 사령관을 하고 누가 부장을 맡을 것인가. 이런 역할 분담도 돼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나갈 수는 없어요. 의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의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양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여론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그냥 굳히기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의 우선권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어요. 예. 당연히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최종 후보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선대위 발표도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층에서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카드가 뭐냐는 거잖아요. 그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카드를 만드는 그 카드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칼을 만들어야 돼요. 이 칼이 나뉘면요. 이번 대선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요. 단일화가 안 된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요.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사표 내셨고 이분 나이가 지금 49년생이니까 76세입니다. 자,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단일화가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접으시면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한덕수 대행을 끌어안아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꼭 후보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신 뒤에 이게 원샷 단일화가 가능해요. 홍준표 전 후보가 누누이 말씀하셨던 바로 2002년 정몽준 노무현 정몽준 때 했던 방식입니다. 그때 그런데 기간이 꽤 걸렸어요. 그때 2주 정도 걸렸어요. 그거를 지금 압축도 압축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이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방식을 논의하면 방식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경선 한번 하고 안 하고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합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은 사령관을 하고 한 사람은 부사령관을 하자. 그 방식 등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서치 뷰의 그 이재명을 이긴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나머지 조각 맞추기 여기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 5월 3일 이후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잡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가 한동훈이고 네. 하나가 경선 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베스트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한동훈에 대해서 그 한덕수 후보자로 칭할게요. 이제 한덕수 후보자가 경선 끝나고 한동훈 그 전 후보자에게 한동훈 그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죠.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대요. 네네. 안 받아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문수 그 후보자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뭐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양자 다 앉힌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상견례를 했는데 선대위 뭐 공식 회의는 아니고 당의 발표는 이제 상견례 정도다. 홍준표 그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탈당을 했으니까 임명을 못한다 치더라도 근데 한동훈 한동훈 전 후보자는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 지금 아무런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뭐냐. 본인은 제가 나경원, 안철수 뭐 수많은 정치인들은 선거에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당한 적도 있고. 근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꽃길을 깔아줘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만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사실 총선 참패의 원인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총선이 참패했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내 선거는 아니니까 내 선거에 대해서 처음 접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충격에 가시지 않을 거예요. 한동훈 계의 어떤 변호사는 바로 경선 끝나고 그날 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썼냐면 이제 22대 대선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6월 3일 대선이 21대인데 그걸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한동훈부터 박상수 변호사가 이제 그런 글을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딱 한 줄 올렸는데 일단은 한동훈부터 좀 다독이는 작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표까지 끌어당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한덕수 경선에 대해서는 지금 김문수 캠프 내에 자강파가 있고 네. 단일화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강파는 우리 스스로 김문수를 가지고 해보자라는 자강파가 좀 있는데 이게 뭐 김재원 그 비서실장을 앉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고 단일화파는 오늘 박민식 전 장관이 그 다른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번 주 안으로 단일화를 완료하겠다. 이게 단일화파인데 경선 단일화 룰에 대해서 보통 정당 후보자와 또 무소속 후보자가 단일화했던 경우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보통은 여론조사로 했는데 사실은 그 정당 후보자 측에서는 단일화 룰을 우리 당원표도 좀 집어넣자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희한하게 당원표를 넣어도 한덕수 후보자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김문수 후보자 측에서 왜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소강 상태냐? 김문수 한동훈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당원은 김문수가 승리했고 일반 조사에서도 김문수가 이긴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박상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시간은 김문수 편이다, 여론은 한덕수 편이다 해서 그 시간이 뭐냐면 돈입니다. 금전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관료 출신의 무소속 후보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버티지 못한 이유가 하루에 1억씩 깨집니다. 많이 깨지면 1억 넘게 들어요. 1억 넘게 들어요. 이게 그럼 일주일이면 이게 10억 뭐 이렇게 10몇 억씩 깨지는데 예. 정당 후보자는 우리 당원들의 당비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일반 무소속 후보자는 돌아갈 수가 있냐라는 것이고 자 베스트안을 말씀드릴게요. 네. 베스트안은 5월 10일 이전에 무조건 단일화 해야 돼요. 5월 10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단일화를 하시고 김문수 후보자가 승리했으면 그냥 후보 등록하면 되고 한덕수 후보자가 승리했다? 바로 입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자로 등록을 해야죠. 그런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정말 보수 전체 후보자로 단일화하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베스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가지 문제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좀 드리겠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별의 순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남은 과정에서 빛날 별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 올지 참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이명박 당시 그 후보에게 졌을 때 그때 여론조사에서 뒤집혀서 진 거잖아요. 당심 네네. 투표에서 이기고. 네. 그런데 정말 담담하고 짧고 굵게 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게 별의 순간이었다. 그게 그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아름답고 깨끗한 승복. 자, 이게 돼야 됩니다. 단일화를 했는데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임이니까 패자가 지는 사람이 승복을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한덕수 후보가 될 수도 있죠. 깨끗하게 하시는 네. 분이 네. 그러니까 물론 두 분 다 뭐 이렇게 이번 대선이 사실상 정치 인생으로 보나 뭐 평생 공직의 경력으로 보나 사실상 이 마지막 국가에 봉사할 기회예요. 두 분에게는. 그래서 자꾸 속 좁고 째째해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누구라고 하는 게 이제 하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지금 탈당했다고 지금 전당대회장에도 안 나오시고 전화도 안 받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그렇고 또 한동훈 전 후보도 나이가 이제 73년생이니까 52세 양양합니다. 앞으로 정치 오래 하시고 그러려면 본인들에게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그 마음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장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한동훈 후보가 노려볼 만한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죠. 그러면 그때 한동훈 후보를 도와줘야 될 표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에 한동훈 후보에게 표를 안 던진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하는 거를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정말 속이 아프고 괴롭고 할 텐데 저렇게 나와서 잘하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홍준표 후보 마찬가지예요. 사모님 손잡고 산천 경계 좋은데 돌아다니시는 거 좋고 왜 화가 났는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충분히 본인의 그걸 보이셨으니까 이제 누가 후보가 통합 후보가 결정되면 나오셔야 한다고 봐요. 그 노하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용광로를 만들어야 되고 아름다운 별의 순간은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승복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이 대선을 완주를 한다면 그 별의 순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은 이재명과의 1대1 TV 토론에서 이재명을 박살나는 거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는 어떠한 보수 쪽 후보자도 똑같이 할 것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너무 옹호를 받고 우쭈쭈하고 막 뭐 러블리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그 누구도 이재명의 정면에 대고 비판을 한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네. 정말 TV 토론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거짓말, 사복불복, 또 공직윤리 이런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따지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이 그런 과정이 김문수 후보자의 별의 앞으로 있을 별의 순간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자가 이제 시진핑보다도 못한 김정은보다 못한 히틀러 히틀러보다 됐죠. 예, 예. 못한 뭐 그런 얘기를 했군요. 자, 마지막 질문 이겁니다. 한덕수 후보 한번 광주 방문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통합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 안덕수 전 대행이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 광주를 찾았고 그 광주 5.18 광주 민주 묘역을 찾았을 때 일부 시민단체가 막아서 참배를 하지 못했죠. 지금 그때의 장면이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런 육성 발언을 했는데 저 장면을 이제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하셨죠. 광주에 또 가겠다. 몇 번이고 가겠다. 이렇게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있지만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각자 이 부분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돌파는 네. 걸맞지 않은 말일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저게 무슨 벽이고 전투 대상입니까? 네. 돌파는 아니고 네. 가서 마음을 녹여야죠. 녹이에요. 용광로에. 그리고 네. 가서 저 민주의 문이에요. 저기가 네. 가보신 분 알겠지만 저기서 돌아서셨는데 또 돌아서시더라도 가야 됩니다. 정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후보가 되신 뒤에 가야죠. 아니면 후보가 되신 분을 도우러 또 내려가시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광주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분이 전주 출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고향 논란 서울인데 왜 광주라고 거짓말했느냐 이런 분이 있는데 저분 분명히 전주에서 태어나셨고 국민학교까지는 다녔어요. 네. 그러면 적어도 한 10살 태를 묻고 10살 정도 사신 것이잖아요. 그게 고향이 아니면 뭡니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요. 이명박 정부 때 하도 호남 사람이 없으니까 전주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 제가 알기로도 이분이 전주가 아닌데 왜 전주지? 취재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전주의 병원에서 몸을 풀었대요. 그게 다예요. 네, 네. 근데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출생지는 맞잖아요. 영어에 보면 고향이라고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 Place of birth. 출생지가 어디냐? 맞아요. 전주예요. 전주 병원이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주 분입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이분은 분명히 전주에서 태어나서 10살 어른까지 살고 서울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서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초등학교 후반부터 쭉 서울에 살았죠. 저도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18살까지만 살고 그 이유는 군대 갔다 오고 지금 62세인데 제가 서울 삽니다. 그럼 제가 서울 사람인가요? 서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전주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또 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요. 이 용광로에 넣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은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의 최종 후보가 공식적으로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나은 위치에서 이 단일화 협상을 누가 봐도 공정하게 처리를 빨리 좀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기든 지든 아니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죠. 왜 본인이 지는 쪽을 우려해서 안 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김문수 후보 자신감 있고 제 대학교로는 저는 선배님이 되셔서 대단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연할 시간이 지금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일단은 저 장면에서 그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을 과도하게 뚫고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메시지를 던지고 돌아오고 또 오겠습니다 하는 모습은 굉장히 박수를 칠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들 막 두르고 다니면서 앞에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밀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떠한 돌아온 것은 맞는 것이고요. 저렇게 막은 이유가 한덕수 후보자께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뭐 헌정에 가서 뭐 출입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썼다는 것인데 광주 사태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한덕수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말실수라고. 광주 사태라는 표현은 이재명도 썼어요.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SNS를 보면 트위터를 보면 이재명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저 광주 시민들이 이재명도 막아야죠.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저것을 똑같은 표현을 한 사람을 두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출입을 막고 이런 거는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 이를 수 있다라고 하고 다음에 한덕수 후보자가 찾아가면 그래도 지금 대선 후보자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뭐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들어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방문을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일부 강대기 변호사님,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집단 광기 발작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 상황과 마지막으로는 이 대선 국민의힘 단일화 작업,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작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 삼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 산삼 5년근 3플러스 3뿌리 42,900원 산양 산삼 7년근 3플러스 3뿌리 75,9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